안녕하세요, 콜렉터TV의 김민태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이 바로 전에 올라갔던 청바지 전문가를 모시고서 저희가 가격대별 청바지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회하고자 청바지의 역사를 제가 아주 정말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팩트로 묻고 더블로 갈 수 있게 묻고 더블로 가. 청바지는 영어로 진이라고 합니다. 진. 이 진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처음 진을 생산한 이탈리아에 보면 그 이탈리아 제노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프랑스어로 젠느라고 한대요. 그 단어에서 이 진이 유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데님은 님무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인데 이게 옷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님무에서 데님이라는 말이 어원이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 진은 청바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데님은 원단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데님은 두꺼운 면 원단을 인디고 나무에서 추출한 그 천연 염료죠. 인디고 염료를 데님에다가 염색을 하면 그게 이제 데님이 되는데, 이 인디고라는 염료는 사실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염료고요. 이 청바지의 역사는 1830년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청바지를 네이버나 이런데 뭐 나무 위키 이런데 쳐보면 뭐 리바이스가 처음에 청바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바이스는 청바지를 처음 만든 게 아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청바지를 처음 만들었는지 발자취를 한 걸음씩 우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년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미국에 보면 네바다 주 안에 야콥 W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느 때와 다르게 엄청 추웠던 겨울에 이 상점에 어떤 한 여자가 딱 찾아와요. 어떤 무언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야콥한테. 그래서 뭘 부탁을 했냐면 자기의 남편이 그 노동자,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튼튼한 바지를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야콥한테 부탁을 했고요. 노동자를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바지 주머니에다가 뭐 망치를 넣을 수도 있고 스패너도 있고 막 그걸 넣다 보니까 주머니가 쉽게 찢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콥 W 데이비스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서 이 청바지 역사는 시작을 하는데, 야콥 W 데이비스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와서 재단사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네바다주 쪽으로 와서는 자신의 상점에서 그 철도 노동자들을 위한 뭐 텐트 아니면 뭐 헝겊, 뭐 담요, 기능성 품목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야콥 W 데이비스의 어떤 짧은 소개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바이스는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또는 뭐 레비 스트라우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독일 연방 바이에른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처음으로 뉴욕에 오게 돼요. 근데 왜 오게 됐냐면 형제들하고 아버지가 이미 뉴욕에 와가지고 이 드라이에 관련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비 스트라우스가 왔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다 같이 만나서 1853년도 이때 1월에 레비 스트라우스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족들하고 함께 미국에서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1948년도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레비 스트라우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족들하고 다 함께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좀 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야콥 W 데이비스 와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뉴스에서 골드러시라는 뉴스를 막 듣고 나서 금강이 발견됐다고? 나도 그쪽을 뭔가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야겠다. 캐나다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상점을 차리는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월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바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튼튼한 바지를 만들려면 원단이 좀 튼튼해야 되니까 그때 레비 스트라우스의 상점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레비 스트라우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라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뭐 원단 이런 걸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10온스랑 9온스짜리 이제 청원단을 사게 되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주머니가 좀 안 찢어질까 막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책상 위에 구리 리벳이라는 게 있어요. 구리 리벳이라는 걸 딱 보고서 그럼 이거를 주머니 쪽에다 구리 리벳을 박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면 주머니가 잘 안 찢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리 리벳을 부착을 했는데, 원래
그 구리 리벳은 말의 담요나 이게 끈을 이어서 붙일 때 리벳을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쓰는 리벳을 청바지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부착을 시킨 거죠. 여성분에게 바지를 납품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대박이야, 엄청 튼튼한 바지를 내가 어디서 주문했는데 그 바지 너무 좋아해갖고 순식간에 되게 유행세를 타게 된 거죠. 인싸템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다른 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구리 리벳 바지 있죠. 그걸 카피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야콥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발명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잃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특허를 신청을 하러 가게 됩니다. 특허청에. 미국 특허를 신청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했대요. 왜냐면 야콥이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대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특허에 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지 못했다. 특허를 받고 싶은데 고민한 거죠. 이걸 특허를 내야 되는데 특허를 내야 된다다가 주위를 막 둘러보다가 레비 스트라우스 앤 그 컴퍼니, 지금의 리바이스죠. 그 레비 스트라우스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특허를 낸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도 해줬대요. 1873년 5월 20일 날 미국에서 포켓 오프닝 개량 개선에 대한 특허가 처음 출원이 되고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청바지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주춤하게 됐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리바이스는 다시 이제 청바지를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팩트는 리바이스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야콥 W 데이비스가 어떤 한 여자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입는 그 청바지의 원형 있죠? 그거를 만들게 되고 특허를 레비 스트라우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특허를 낸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908년까지 야콥은 리바이스 공장에 들어가서 그 감독을 했었다고 합니다. 야콥이 리바이스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청바지가 발명이 리바이스가 했다 어쩐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야콥이 발명했다고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이제 갑자기 브랜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죠. 랭글러라는 회사도 생기고 그거 알죠? LEE, 이 리라는 회사도 이때 다 같이 생겨서 1950년대에 약간 바나나의 아이콘 제임스 딘 아시죠? 제임스 딘. 청바지는 이때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다른 회사에서 많이 카피를 했다고 했잖아요. 구리 리벳 달고. 그래서 야콥이 이때 뭘 했냐면 내가 다른 청바지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리바이스 청바지 뒤에 보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스티치 보이시죠? 그거를 야콥이 또 한 거예요. 야콥은 자신의 바지가 카피한 제품과 다르게 보이길 원했고 그래서 그때 주머니 뒷면에 이중 스티치 아치, 이 아치를 그때 처음 넣게 됩니다. 이것도 특허를 내는데 이게 오늘날 가장 오래 사용되는 의류 상표이기도 하대요. 실제로. 근데 뭐 그거 지어내는 거 아니야? 뭐 떠돌아다니는 설 아니야? 이랬는데 1974년도에 그 국립기록보관서의 샘 브루노 지부장인 모건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바이스랑 야콥의 특허를 변호하는 법원에서 1874년부터 연방 법원의 사건의 대본을 다 조사를 해봤고요. 야콥은 어떻게 처음 청바지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특허를 얻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레비 스트라우스는 여기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연구를 또 한 그 사례가 또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야콥 W 데이비스, 이 가족들이 아직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고 있고요. 더 웃긴 거는 튼튼한 작업복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벤 데이비스 컴퍼니 아세요? 약간 웃고 있는 고릴라 있잖아요. 그거. 이게 야콥 W 데이비스의 가족들이 지금 또 이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복으로. 그래서 벤 데이비스 컴퍼니를 가족이 경영을 하고 있고 그 태그라인은 유니온 메이드 이렇게 또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야콥 W 데이비스에서 찾아보니까 알게 된 재미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리바이스는 1만 6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4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아주 보유한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 2001년도에 찾은 청바지는 1880년대 네바다라고 써있는 네바다라고 알려진 청바지가 발견됐고요. 이게 현재는 가장 오래된 청바지래요.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바다. 이 청바지의 가치는 현재 10만 달러 정도 하고요. 제가 뭐 하나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현재는 가장 오래된 청바지래요. 혹시 몰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제 집에 있는 건데
이게 데님이 있고 인디고 염색을 한 게 있고 막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베스트 보이세요? 청바지 원단으로 만든 조끼고 베스트예요. 얘는 보면 인디고 염색을 해가지고 청의 느낌이 나게끔 만든 옷이고요. 블루진, 파란색 데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레이 색깔의 진도 있고요. 완전 블랙 진도 있습니다. 얘는 제가 왜 샀냐면 여기 보면 옆에 테이핑이 딱 돼 있어요. 옆에 양옆에 약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옆에 파이핑이 딱 돼 있어서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콜렉터 TV는 항상 저도 더 좋은 영상 만들 테니까 뭐 항상 좋은 영상 보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